탈출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선택이었고, 선언이었고, 그리고 아주 차가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해적담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드디어 로키가 풀렸구나.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미 해석이 틀렸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로키는 누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부탁하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습니다. 패널을 다시 보죠. 로키의 표정, 차분합니다. 시선은 아래로 고정돼 있고 몸은 이미 앞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자의 자세입니다. 망설이는 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오다 작가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보통 해방 장면이면 외칩니다. 억눌린 분노, 폭발하는 감정. 그런데 로키는 다릅니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소름입니다. 이건 살았다가 아닙니다. 간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비교 대상이 있죠. 바로 루피입니다. 루피라면 어땠을까요? 웃고, 외치고, 난리 났겠죠. 하지만 로키는 아닙니다. 이건 성향 차이가 아닙니다. 역할의 차이입니다. 오다는 여기서 떡밥을 던집니다. 로키를 구출 대상이 아니라 이미 결심한 존재로 배치합니다. 엘바프의 거인들은 원래 어떻죠? 호전적, 전사민족, 감정이 앞서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로키는 그 공식을 깨버립니다. 힘이 있는데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순간부터 로키는 단순한 거인이 아닙니다. 사냥꾼의 눈을 가졌거든요. 이 장면 하나로 오다는 말합니다. 이 녀석은 이미 선을 넘었다. 의 핵심입니다. 점프요? 아닙니다. 로키는 뛰어내린 게 아닙니다. 그냥 떨어졌습니다. 이 차이, 소름입니다. 오다 작가는 단어 하나로 운명을 갈라버립니다. 로키의 행동은 점프가 아닙니다. 연출은 명확합니다. 몸을 던진 게 아니라 중력을 허용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원피스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자는 절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임펠다운 기억나시죠? 루피는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새로운 동맹을 얻었습니다. 크로커다일, 징베, 버기, 와노쿤이요. 루피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다시 태어났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아래로 내려간 자는 항상 이전의 자신을 버립니다. 로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슬을 끄는 순간 그는 왕자도 아니고 죄수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존재, 사냥을 선택한 자입니다. 그리고 배경, 명계, 지옥. 오다는 지옥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지옥은 시험장입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로키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아래를 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떨어집니다. 이건 서사적으로 선언입니다. 나는 이미 돌아갈 길을 버렸다. 두 번째 떡밥, 여기서 터집니다. 로키는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증명하기 위해 내려갑니다. 누구에게? 세상에, 오로성에,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은 누군가에게. 이 낙하는 패배 플래그가 아닙니다. 각성 플래그입니다. 오다는 이 방식으로만 진짜를 분리해왔습니다. 다들 말합니다. 드라우그를? 그냥 몬스터지. 아닙니다. 이건 적이 아니라 시험지입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봅시다. 드라우그르. 과장된 근육, 비정상적인 비율. 눈은 비어있고 형태는 인간도 거인도 아닙니다. 이건 생명체가 아닙니다. 개념체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이 존재, 키링검이 만들어냈다고 명시됩니다. 자연 발생이 아닙니다. 소환입니다. 여기서 떡밥이 터집니다. MMA, 단순 병기가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 구현되는 실현입니다. 왜 하필 드라우그르냐? 북유럽 신화 아시죠?
드라우그르는 무덤을 지키는 망령.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집착입니다. 이걸 로키 앞에 던졌다는 건 의미가 하나죠. 네가 넘어야 할 과거다. 중요한 포인트. 드라우그르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추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습니다. 마치 말하듯이. 와라. 이 순간부터 전투 구도가 바뀝니다. 로키 vs 적이 아닙니다. 사냥꾼 vs 시험입니다. 힘의 서열을 봅시다. 드라우그르는 압도적으로 큽니다. 하지만 패기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거 이상하죠? 원피스에서 강자는 항상 패기가 넘칩니다. 그런데 드라우그르는 비어 있습니다. 왜냐? 이건 이길 상대가 아니라 통과할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키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기술을 뽐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갑니다. 이 장면에서 오다는 말합니다. 이 싸움은 승패가 아니다. 통과하면 다음으로 가고 막히면 여기서 끝. 이게 시험의 구조입니다. 세 번째 떡밥, 여기입니다. 드라우그르를 쓰러뜨리는 순간 로키는 전사가 아니라 인정받은 존재가 됩니다. 누구에게? 이 지옥을 만든 쪽에게. 소름 오지 않습니까? 무기라고요? 아닙니다. 라그니르는 산업문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로키는 왜 그 타이밍에 라그니르를 꺼냈을까요? 급해서요? 아닙니다. 원피스에서 무기의 이름을 외치는 장면 아무데나 쓰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에이스가 불을 부를 때, 조르가 검의 이름을 말할 때, 그건 기술 설명이 아닙니다. 정체성 선언입니다. 라그니르도 같습니다. 로키는 그냥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이건 메시지입니다. 나는 이제 이 힘으로 간다. 여기서 떡밥 하나. 라그니르라는 이름, 북유럽에서 심판과 끝을 상징합니다. 우연일까요? 오다는 절대 우연을 쓰지 않습니다. 라그니르는 단순한 금속 무기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고대 거인과 연결된 의식용 도구, 혹은 혈통 인증 장치. 그래서 드라우그르와 맞물립니다. 시험을 통과할 자격, 그걸 증명하는 열쇠. 중요한 포인트. 라그니르는 명계에서 사용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원피스에서 환경은 항상 힘의 성격을 바꿉니다. 명계에서 반응하는 무기, 이건 파이널 사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방향. 로키는 위를 보지 않습니다. 적을 올려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래에서 아래를 향해 휘두릅니다. 이 장면은 말합니다. 이 힘은 위를 향한 게 아니다. 오로성, 찰룡인, 신의 자리, 그 방향입니다. 네 번째 떡밥, 여기서 확정입니다. 라그니르는 엘바프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 사실은 루피입니다. 보통이라면 어땠을까요? 동료가 떨어진다. 적이 있다. 루피는 바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닙니다. 루피는 남습니다. 게다가 웃습니다. 재밌겠는데? 이 말, 가볍게 들리죠? 아닙니다. 이건 루피가 쓸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스민입니다. 원피스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압니다. 루피가 싸우지 않을 때 그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인정입니다. 비슷한 장면이 있었죠. 조로 바이어스 미호크. 루피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사보의 과거, 루피는 지켜봤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상배의 싸움이 그 사람의 몫일 때, 루피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같습니다. 로키의 낙하, 로키의 시험, 로키의 사냥. 이건 루피의 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루피는 위에 남아 지켜봅니다. 이 연출이 의미하는 것, 주인공 자리를 잠시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엄청난 격상입니다. 원피스에서 루피가 개입하지 않는 전투는 항상 중요 인물의 통과의식이었습니다. 즉, 로키는 이제 조력자도 아니고
구출 대상도 아닙니다. 독립 변수가 됩니다. 5번째 떡밥. 루피는 로키를 동등한 존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이 다음엔 같은 전장에 선다는 뜻이거든요. 이 장면 하나로 엘바프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이제 전체를 봐야 합니다. 로키의 낙하, 드라우그르라는 시험, 라그니르라는 선언. 이건 개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엘바프 전체의 재정의입니다. 지금까지 엘바프는 전사민족, 힘의 상징,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면으로 거인족의 역할이 바뀝니다. 힘만 센 종족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과한 종족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오로성 때문입니다. 오로성은 항상 통제 가능한 힘만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인족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로키는 다릅니다. 지옥을 통과한 자, 시험을 넘어선 자. 이건 오로성 입장에서 최악의 변수입니다. 여기서 가설 하나. 로키는 엘바프의 왕이 아니라 엘바프의 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를 향해 휘두를까요? 위입니다. 신의 자리. 이제 로키의 다음 행보가 보입니다. 연기에서 살아 돌아온다. 그 순간. 그는 전설이 됩니다. 그리고 파이널 워. 거인족은 중립이 아닙니다. 선택합니다. 이 챕터. 전설급이냐고요? 네. 조건은 하나입니다. 로키가 살아서 올라온다면. 그때 이 영상 성취됩니다.